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박희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희석 기자를 모시고 김정은의 치적삭기 및 자금 조달 수단인 관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1년 전이라고 하시죠. 뭐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고 김정은이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우리 같이 손을 맞잡고 신년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자 중앙일보입니다. 뭐 남의 신문 광고하는 건 아니고 오늘자 이제 중앙일보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오늘자지만 날짜를 말씀해 주셔서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201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에 나온 중앙일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는 이거 지금 논설이었는데 남정호의 시시각각이라는 그 칼럼을 썼습니다. 이게 제목이 뭐냐면 북의 쿠바식 생존술 방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요지가 뭐냐면은 북한이 지금 이제 뭡니까 핵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해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대북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대북 제재의 핵심 내용은 이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북한의 수출, 대외 수출 금지 사실상에 그다음에 대외 수입품 같은 것도 상당히 이렇게 제한되는 특히 원유나 정제유 같은 거 그렇죠. 이거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북한이 쿠바처럼 이 관광을 육성해 가지고 국제사회 제재를 받지 않는 분야를 육성해서 독재 체제를 이어나가겠다 이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쿠바가 이제 뭡니까 미국이 쿠바를 봉쇄 전략을 써가지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핍했는데도 쿠바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무슨 관광해가지고 무슨 올드카 막 그런 거 그렇죠. 그걸로 이제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뭐 방송에 나오는 쿠바 보니까 막 물도 깨끗하고 천국입니다. 미디어에 나오는 쿠바는 천국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관광을 육성해가지고 우리가 이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이제 그런 김정은의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데 우리가 이거 절대 방치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북 압박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북한의 새로운 생명줄인 관광 수입까지 끊어야 한다. 전례도 있다. 1980년에 남아공 인종차별이 문제가 되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남아공에 드나드는 항공편을 다 금지시켰답니다. 그래서 남아공이 백기를 들었다. 뭡니까 흑인 차별 아파르테이트 뭐 그거를 갖다가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정권도 교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이런 식으로 압박 정책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북한의 관광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사실상 김정은이한테 호흡기를 계속 달아주자 이런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아마 취지로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그런 취지라면 관광을 다 끊어갖고 목을 죄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떻습니까? 존경하십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존경하십니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존경합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정은이가 그 똑같은 의도입니다. 김정은이가 금강산 관광을 갑자기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뭐라 그랬냐면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했던 남측 기업인들 어려운 사정과 그러니까 개성공단 열어서 나한테 돈 좀 갖다 주고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금강산입니다. 찾아보고 싶어한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결의에 단합된 힘에 의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을 말을 못하네. 민족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쉼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금강산 가보고 싶습니까? 그런 거 한번 꿈꿔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남녘 동포들이 어떤 애들이 이런 소망을 계속 했는지 모르겠지만 헤아려서 아무런 조건 없이 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네가 도와주면 대북 제재를 아무리 해도 금강산 관광 열고 개성공단 재개하면은 나는 건재하다. 그러니까 얼른 와라. 오늘 나한테 와서 돈을 바쳐라.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문재인 남측 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안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남측 대통령이라 했습니다. 미국 가서는 대한미국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도대체 어디 나라 대통령인지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측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랬습니다. 같은 달 10일 날 2019년 1월 10일 날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네. 이 김정은이의 발언에 대해서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 너무 이로써 환영하죠.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네.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네.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나 북한이나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네. 환영한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에 협력해 나가겠다. 네. 김정은이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우리가 거기 그냥 아무런 진짜 조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돈 안 내도 됩니까? 금강산 가는데 물론 금강산에서 숙박하고 이런 데는 뭐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가를 내야 되겠지만 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갈 수 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우리가 거기 갈 수 있습니까? 2008년도에 박광자 씨 그러니까요. 그 박광자 씨가 해변가를 걷다가 사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북한이 아니 그 전제 조건이란 건 그런 것들입니다. 북한이 우리가 정말 거기 관광지로서 찾을 만한 어떤 신뢰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박광자 씨를 목숨을 뺏은 거에 대해서도 정말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을 갖다 처벌을 하고 사과를 안 했죠. 아니 지금까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오이사 조치가 박광자 씨의 사과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도 아니 뭐 그 이후에 이제 금강산 관광이 이제 중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사 조치는 천안함. 네, 천안함에 대한 일종의 네. 이명박 정부의 대북 보복 조치로서 네. 이제 된 건데 어쨌든 북한이 그 우리 국민을 죽이고 천안함 같은 해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군인 2명이 죽고 민간인 2명이 죽었습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 죽었습니다. 네. 포탄에 맞아서.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사과한 적이 없는데 무슨 관광입니까? 북한에 가서 무슨 일 당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김정은이도 그렇고 우리 뭐 박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남측 아니죠. 본인 표현에 따른 남측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금강산 관광이 자기네들이 이뤄낸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요새 저는 잘 모르게 TV를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요새 뭐 샘 해밍턴 페이스북 북한에 가서 관광한 거 뭐 TV에 나왔다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이런 일종의 이런 사전 작업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관광에 대한. 그 방송이 공영 방송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KBS든 어디 민간 방송사든 일종의 이런 북한 관광, 북한 이렇게 흥미롭고 이런 곳이다, 관광할 만한 곳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일종의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거 보여주려면 그 박광자 씨 피살 사건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되짚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긴 한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혼자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비롯된 금강산 관광 결국 2008년에 박광자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중단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를 재개하기 위해서 소위 뭡니까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그 동안에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그다음에 틈만 나면 국내에서 관광 금강산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리고 대북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북한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돌아다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마크롱한테 얘기하니까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뭐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만나고 나서 이제 우리 김정은이가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간 겁니다. 미국은 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미국하고 친한 유럽 너네들이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돌아다녔는데 마크롱 표정 한번 근데 문재인 대통령 프랑스 말 할 줄 압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프랑스 말 할 줄 아는데 프랑스 말 할 줄 아는 것처럼 마치 무슨 이렇게 하고 있네. 이게 그 이동관 전 홍보수석에 따르면 사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크롱이 약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말을 잘 모르는데 도대체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북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제발 제재 완화 협조 좀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씨도 안 통했습니다. 씨알도 안 먹혔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한 정상이 트럼프한테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걸 만나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정말 너 피곤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김무성 의원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네. 어쨌든 그런 정도로 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이 짝사랑 김정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처럼.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엄청 좋은 거 아닙니까? 그 일정 돈도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본인의 홍보 활동을 해주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해줬는데 이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이 네.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실제로 들어올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문재인 남측 대통령이 나서면 북한에 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김정은이가 화가 난 겁니다. 이제. 뭐 싹 드러내라.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월 23일 북한의 소위 노동신문을 네. 보면은 김정은이가 금강산 이게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이때 금강산에 갔습니다. 그 지팡이를 아니, 짚고 갑니까? 나이도 어린애가 왜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근데 옷이 약간 좀 예전에 예, 옷이 좀 요양 같나? 예. 금강산에. 어쨌든 이때 가가지고 뭐라 했냐면 관광지구에 꾸려놓은 봉사 건물들이 민족성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범벅식이고 건물들은 무슨 피해 지역의 가설막이나 격리병동처럼 들어앉혀 놓았다. 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명산인 금강산에 건설장이 가설 건물을 방불케 하는 이런 집들 몇 동 꾸려놓고 관광을 하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네. 그 다음에 너절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드러내라. 우리 땅에 건설하는 건축물은 마땅히 민족성이 짙은 우리식의 건축이 하며 우리의 정서에 맞게 창조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궁금한 게 박 기자, 남측 대통령이 얘기하는 우리는 김정은이랑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네가 얘기하는 우리는 그냥 북한이네요. 우리 금강산이 자기네 거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금강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백두산이나 이런 데처럼 그렇죠. 지네 아버지 할아버지 이름 다 써놨을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는 항상 제가 이제 사적으로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네. 민족끼리는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는 김일성 소위 말하는 자칭 백두혈통 그렇죠. 지네들을 위한 네. 민족 자주입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폭언을 했지 않습니까? 폭언. 무슨 지네가 여기 한데 무슨 돈이라도 한 푼 대봤어 어쨌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너무 이거는 뻔한 대답인데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 장관인 김현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식들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까? 예. 네. 돈은 어디서 나서 미국에 유학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미국을 욕했는데 자식을 미국에서 교육시키는 거 보면 대단한 분입니다. 저거를 알고 싶어서 그런가? 네. 어쨌든 김현철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김정은이가 이 발언을 하고 난 뒤입니다. 네. 한겨레 인터뷰에서 또 어떻게 김정은 궁예인가 김정은 마음을 꿰뚫어봤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예. 김정은 위원장 지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위원장이랍니다. 김정은 보고. 첫째는 금강산을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겠다. 그러더니 노후시설 철거해달라. 아니 너절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시설 이랬는데 우리가 국제관광지대로 만들 테니까 노후시설 철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김정은이가. 다만 이 철거는 합의해서 처리하겠다. 합의. 아니 싹 들어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셋째는 남한 주민들이 온다면 환영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했는데 그 말은 뭐 돈 내라. 나한테 돈 바쳐라 그 얘기 아니야. 근데 남한 주민들이 오면 환영도 하겠지만 어느 자기의 지시에 어긋나게 하면 쏴서 죽이겠다. 저처럼 얘기하면 바로 죽입니다. 죽이겠다. 예. 그리고 동해 관광 특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발해 보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9.19 공동선언에서 문재인하고 김정은, 문재인 남측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그렇고 뭐 설악산하고 금강산을 연결해서 하면은 중국 관광객도 들어오고 어쩌고 발전할 수 있다. 아니 드러내라겠는데 이 남측 대통령의 수하 네. 통일부 장관 김현철은 무슨 국제관광지구를 만들자고 이러고 있고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안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잘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는 외교관 출신 뭐 외교관 출신 분들도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그중에서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1월 10일 날 소위 노영민 비서실장과 네. 뭐 3실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정책실장 누굽니까? 정책실장. 지금 정책실장이 갑자기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없는. 그 장하성 다음으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럼? 어쨌든 실장님이 계실 거예요. 네.
정책실장이 있으니까 어쨌든 정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실장 그 셋이 나와가지고 근데 정의용 실장이 뭐라 그랬냐면 네. 금강산 재개발이 필요하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네. 그렇게 국내 뭐 노후주택 단지도 재개발 막아놓고 네. 주택 김상조 네, 지금 저 핸드폰 찾아봤는데 네, 김상조 씨가 정책실장이네요. 네, 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장이었죠. 네, 네. 그러니까 하도 돌려막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리고 죄송합니다. 이거 알았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 그렇게 재개발도 안 하면서 정의용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 측 시설을 갖다 철거할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 네. 시설이 낙후돼 있고 개시 당시 기준으로 시설들이 건축됐기 때문에 관광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선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판단하고 있었다. 금강산 관광이 1998년도부터 네. 시작이 됐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지금 국내 1990년대 초반 네. 1980년대 지은 아파트들도 쑥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 재개발 허가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뭔 재개발이 필요합니까? 지금 지은 지 한 20년밖에 안 됐는데 뭔 재개발이 필요해? 근데 국가안보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 예. 아니 그 해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건데 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놈한테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야 된다. 아 이걸 보여주시지 이걸.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네. 미국하고의 소위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 네. 미국한테 새로운 셈법 우리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 너네가 우리를 인정하고 네.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우리가 남한을 적화하든 말든 너네하고 아무 상관없다. 네. 만약에 개입할 거라면 우리는 핵을 실어서 너네한테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겠다. 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준다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하면서 요 보시면은 지금 지네 수화들 다 불러가지고 막 뭐 헬기 터지는 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세히 보여드려야지. 네. 그 박 기자는 이런 사진 또 어디서 찾은 겁니까? 이렇게 막 네. 터트려 버려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남측 대통령은 또 중국에 가서 웃고 있지 않습니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뭔 얘기했냐면은 이런 네.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한결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별명은 해바라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중국 리커창, 뭐 시진핑 이런 애들 만나가지고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이 뭐냐면 남북 간 철도를 연결해서 그거 이제 뭐 이렇게 러시아, 중국 이렇게 철도를 연결해서 같이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8월달에 밝힌 구상인데 민주연구원이라는 양정철이가 원장으로 있는 양정철 씨가 산하 기관. 그러니까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거기 민주연구원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항상 한결같이 북한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북한을 어떻게 하면 대북 제재의 우회로를 찾아가지고 김정은이의 흡족하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은이 북한은 이제 관광을 통해서 제재를 피해 나가려고 제재가 있어도 먹고 살겠다. 근데 이거를 막아야 될 우리 남측. 그렇습니다. 예. 아니 우리한테 금강산 관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한테 중요한 거. 그렇죠. 그렇죠. 우리한테 마식령 스키장이 왜 중요한가? 우리 그 스키장 더 좋은 거 많은데. 많습니까? 근데 뭔 마식령 스키장 원산 갈마지구 이름만 들어도 별로 가기 싫어지는데 갈마지구 그게 무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국내 관광이나 활성화시키고 국내 경기나 신경 쓰고 국내 일자리나 신경 쓰고 그래야지 말이야. 무슨 맨날 유럽 가서 김정은, 중국 가서 김정은, 미국 가서 김정은. 아이고. 그래서 이제 박 기자가 별명을 지었는데 그 별명을 우리 구독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해바라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너무 약간 고상한 그런 별명 같고 다음에 다시 지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그 코감기가 너무 걸려서 중간중간에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죄송하고 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